예, 이 사드가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 주민들과 전교조 민노총이 들어누우면은 이걸 끌어내고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경찰 8,000명을 투입해서 사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입으로는 문재인이 뭐 초강경 대응한다 막 하는데 이 상황까지 오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문재인이라는 별거 아닌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던 전교조 참여연대 좌익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 기사는 이제 뉴스원 기사인데 전교조 오늘 뭐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했나 본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약속하고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근데 성주 김천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에 폭력을 자행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악순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로 가는 운전대를 포기한 채 미국의 강경 노선이 견인하는 트레일러에 올라탔다. 오늘 강행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욱 위기로 내몰게 될 것.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대미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새 정부 탄생 150일도 채 안 된 지금 촛불은 온데간데 없고 전술핵 같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소리만 들려온다. 성주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굴종 외교. 사드 배치 철회를 바라는 교사 1707명. 자, 이 전교조와 이 좌익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재인과 지금 좌익이 사드 배치 가지고 싸운 때는요, 좌익 얘기가 다 맞아요. 아니,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 중단하고 국회 비준 동의 밟겠다고 분명히 고약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그 왜 갑자기 설치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죠, 문재인이. 그때는 국회 비준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 그러는데 말도 없어요, 그냥 대충. 대충 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좌익 정권들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후보 시절 좌익 세력에게 표를 구걸해서 집권한 다음에 좌익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부터 정권이 붕괴가 됐다. 저는 문재인 씨는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허약하네요. 생각보다 이 미국의 한마디로 너 죽고 싶어 이 한마디에 그냥 바들바들 떠는 노무현만도 이제 못하는 수준이구나. 갈필 다 잃어버렸다. 그럼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노무현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 FTA를 밀어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당시 민주노동당, 전교조, 민노총 난리가 나서 원래 이 보수층에는 지지율이 폭락했고 좌익들이 빠져나가니까 지지율이 3%, 4%, 5%로 박살 나버렸는데 지금 문재인은 그거보다 더 심하죠. 왜냐하면 노무현은 그 후보 시절에 나 한미 FTA 안 하겠다, 제주 해군기지 안 하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또 한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서 해치워버린 겁니다. 거기에 삼성이 많이 개입했다는 얘기들이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은 지금 후보 시절 때 좌익들한테 몇 번을 약속한 거를 지금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만나러 가겠다.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하겠다. 지금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은 좌익들이 이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래가지고. 물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북한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도는 슬쩍슬쩍 속여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가 하면 내가 좀 대화해줄게, 도망가 좀 이러다가 팽시켜버리고 미국과 정면승부 가겠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김정은이 미국에 정면승부 들어오니까 일단 미국은 문재인 이 시다발이 너 입 열면 죽어 지금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저희가 지금 기사 정리하는데 일본 아베와 이 트럼프가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문재인 저 거지 같은 인간
대화나 구걸하는 거지 같은 인간. 아베 네가 문재인에게 전달해라. 입 조심하라고. 그게 지금 일본 후지TV에서 지금 보도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번역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었잖아요. 아베하고 이 트럼프가 수시로 통화하면데 트럼프도 아닌 아베가 갑자기 문재인한테 전화 와서 알려준다. 아베가 문재인을 관리하고 있다. 트럼프의 지시를 해가지고. 그 꼴 나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도로 반미를 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간다. 엄밀히 말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미국이 주도했던 2차 세계대전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한 그 흐름으로 건국이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흐름을 정확히 보고 건국을 한 거란 말이죠. 미국을 빼고는 대한민국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잘못 도전했다가는 그거는 나라가 망하든지 정권이 망하든지. 근데 사실은 미국하고 제대로 한번 들이받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6.25 전후로 계속 미국 들이받아가지고 미국을 결국 주한미군에 끌어내고 그래서 미국이 몇 번에 걸쳐서 이승만 대통령을 날려버리려고 그랬다고요. 그거 지켜낸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미국하고 제일 심하게 싸웠어요. 박정희 대통령 미국하고 한판 붙었죠. 유신 때.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결국 미국하고 한판 붙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서 어쨌거나 이 유신 정권이 마무리가 된 건데 미국하고 한판 붙는다는 거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의 용기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논리도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하고 제가 좀 대화 좀 해볼게요. 이 논리 가지고 미국하고 문재인이 들이받았다가는 끝나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제는 바들바들 떨면서 일단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막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진정성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볼 때는. 저것도 저렇게 슬쩍슬쩍 하다가 또 이 딜치다가 또 박살난 수가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 가서 또 까불다가 이것도 미국이 엄청 열받을 텐데 러시아 가서 그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것도 떠들어댄 것 같아요. 이 푸틴 입으로 나오고 있는데 북중러 가스사업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미국한테 한번 속여봐서 좀 버틸려 그래도요. 이제 너무 많이 드러나서 이쪽 신뢰 다 잃고 좌익들 볼 때는 이거 웬 배신자냐 이거. 이거 좌익들 치고 올라옵니다. 이 보수 쪽에서 이 좌익의 성향을 잘 모르는 분들은 문재인과 좌익이 짜고 치는 것도 아니냐 그러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익의 세력의 핵심은 민노총 전교조고요. 정통 좌파 세력들이 있어요. 이른바 이 백낙청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이 쭉 있는 겁니다. 거기에 친문이나 친노는 어떻게 보면은 이단 세력이에요. 근데 정권을 잡으려다 보니까 민노총 전교조와 정통 주사파 좌익은 정권을 못 잡으니까 친노나 친문을 그냥 얹어버린 거거든요. 주주 중에서 따를 때 제가 볼 때는 이 좌익이 더 큰 대주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판사판이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김정은이가 죽는 수 있겠다. 문재인 다 돌아서고 독자 정치 세력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 민노당이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다시 또 이제 합쳤는데 야당일 땐 되죠. 야당일 때는 미국이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집권했을 때도 야당 때처럼 헛소리하고 다니면은 가만 안 두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국제정치에 개입하는 거 보면요. 자기 국익에 해를 끼치는 놈들은 암살부터 모든 작업을 다 합니다. 쿠데타 유도, 암살 다 합니다. 가만 안 둬요, 절대. 근데 지금은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데 문재인이 김정은과 딜을 친다? 가만 안 두게 돼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 미국이 그냥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요. 한국 놔두지 않습니다. 포기하다도 쓸어버리고 가버리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재인이 미국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문재인 세력이 아닌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과 함께 가겠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의사표현. 예를 들면은 대한애국당이 완전히 대한민국 중심 세력으로 정치 세력으로 들어가서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주지 못하면요. 문재인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게 되는 겁니다. 사드 하나 배치했다고 뭐 미국이 그냥 인정해준다? 어림도 없는 얘기고 빨리 지금 수도권을 방어하는 사드를 최소한 2기는 더 사들여 와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이 뭐 전화통화해서 뭐 수십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사기로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사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이 경북에 배치된 사드는 이 부산하고 유사시 미군이 들어올 항구를 막는 그 용이고, 아슬아슬하게 평택 미군기지까지 막거든요. 그 위를 못 막아요. 수도권을 못 막습니다. 사드 최소 2기는 더 우리나라 돈으로 사들여 와야 되는데 문재인이 하겠어요, 그거? 지금 미국이 갖다 준 사드도 지금 숨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대한민국당이 치고 올라가서 이 홍준표 같은 이 문재인의 목줄 잡힌 이런 멍청한 인간을 빨리 쫓아버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사드를 빨리 사와야 되고 가급적 빨리 문재인 정권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아직도 이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미국으로 볼 때 더 한심하게 볼 거고 아베가 호시탐탐 이때는 기회가 왔다 해서 트럼프에 탁 찰나붙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가서 푸틴한테 알짱알짱 하다가 푸틴한테 원유 공급 중단 얘기하다가 그냥 뭐 한 번에 운전박대 당하고 가스 사온다고 아첨하고 뭐 또 20억 달러 투자한다 아첨하고 미국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냐. 100년 전 딱 고종이 러시아에 빌붙었다가 미국이 쳐버린 거랑 똑같은 사태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사드 배치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세게 밀어붙이고 좌익들은 좌익대로 알아서 하라 그러고 문재인은 가급적 빨리 끌어내리는 게 우리 민족과 국가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